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명태균 대표 혼자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기경과 명태균의 진실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명태균 주변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군지 직접 나와서 방송까지 하겠다는 분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여기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명태균 관련 소식, 그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할 취재 내용, 사진, 그리고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1억 2천만 원, 각각 6천만 원씩 차용증을 쓰고 명태균에게 공천을 위해서 미리 돈을 줬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아침 노정면 의원에 의해서 1억 2천이 아니라 2억 2천7백만 원이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 고령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의 배모 씨, 그리고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이모 씨의 육성을 직접 녹취해서 얼마나 그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또는 이번 이 과정이 공천에 왜 그렇게 중요한 돈이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노희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 국정감사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하나하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취재하고 있는 노희미 변호사 오셨는데, 자, 1억 2천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랬죠. 그런데 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1억 2천이 아니라 자 2억 2천7백만 원이 현금으로 전해졌다. 명백하게 공천을 대가로 준 게 맞죠? 맞죠. 게다가 강혜경 씨가 별도로 받았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돌려준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명확하게 노정면 의원실을 통해서 나왔고 실제 스픽스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취재를 해서 밝혀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조금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강혜경 씨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락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위 국감에 나가시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연락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특히 검찰 수사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그와 별도로 지금 우리 정계환 평론가가 스픽스에서 지금 따로 지금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밝혀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주변 인물들 계속 이제 만나보고 있고 전화도 하고 주말에도 열심히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죠. 자, 임채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돈이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정말로 2억 2천7백만 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13번에 나누어서 줬다. 네. 그런데 차용증은 1억 2천짜리였다. 또는 갚아준 돈이 1억 2천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1억 7백은 명백하게 뭐 공무원으로 치면 뇌물.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공천 공천 대가의 장사라고 하죠. 장사라고 하고 네. 받은 돈은 이게 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자금법입니까? 뭐 어떤 죄가 됩니까? 네. 어쨌든 뭐 뇌물 뭐 뇌물은 공무원한테 주는 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한테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웃긴 게 명태균 씨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또 명의는 뭐 미래한국연구소 쪽으로 지금 넘어간 명태균이 것으로 돈을 받아오라고 하고 받아온 그렇죠. 돈을 미래한국연구소로 현금으로 넣었는데 혹시 우리 제작진들 준비되어 있으면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 그것은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한번 올려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공천을 위해서 이 돈을 미리 선행적으로 선불로 지급한 겁니다. 다 거짓말로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김영선 씨 관련한 것들도 공천 헌금이라고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도 사실적으로 그 김영선 씨도 내가 명태균한테 도움 받아서 뭐 공천 받은 거잖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명태균 씨도 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뭐 내가 뭐 여사한테 공천 얘기해야지만 어차피 김영선 되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 기겁하더라. 근데 여사한테 얘기해야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천 장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멀게 광의에 포함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돈이 오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그 명태균 씨와의 금전 관계는 아직까지는 이 나온 건 없고 여론조사를 이제 제공했다 정도의 혐의만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은 뭐 시의원, 뭐 구의원부터 뭐 도지사 뭐 이러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이게 얼마나 더 나올지는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구조가 좀 복잡해요. 돈이 A한테 직접 간 게 아니고 B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실제 그 B라고 하는 곳에 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냐,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 그러면 또 그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는 C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뭐 대통령 여론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쓰였다 그러면 이건 또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나?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이 얘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저건 이제 오늘 아침에 9시경에 노정면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지금 이름과 이제 성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고 출마 지역은 대구, 고령 뭐 이렇게 하면서 8,200만 원과 1억 4,500만 원 총합이 2억 2,700만 원이 현금으로 건네졌다는 이제 증거를 내놓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각각 6천만 원씩은 돌려받았다. 그러면 1억 7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천만 원 빌려주고 6천만 원 그대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 저희들이 최초로 공개할 내용은 대구에서 대구시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국힘 예비 후보 이모 씨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쪽에 자금을 독촉하는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한번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왜 그 결산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거든요. 어제 다 지급되었다 하네요. 내 얼창구 순간에 보니까 어느 후보하길래 내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내 얼창구 하니까 오전에 지급됐다 하네요. 다 나갔답니다.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어요. 전부 다. 더 우사 당하기지 말고 사람 바보로 만들. 그런데 그래 지금 선관위에서는 오전 중에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금 오늘도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세요. 30분 안에요. 네. 좋습니다. 5시까지는 해주세요. 자, 저건 이제 선관위에서 오늘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이 된 겁니다. 2022년 6월 1일 날 선거가 치러졌고 7월 30일 경에 선관위에서 비용 보전을 해줬는데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비용 보전됐으니까 내 돈 6천만 넣어라.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명태균을 보고 8,400만 원 현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 주고 받아서 나는 채권 채무가 없다고 했는데 저 돈을 받으려고 하는 본인도 사실 공천 받으려고 사전에 작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막 윽박 지르듯이 이 돈을 돌려달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을 하려고 했던 분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저 상황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회계 책임자였고 모든 그 화살 같은 것들을 다 본인이 중간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참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왜냐하면 김영선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선거를 위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다른 사람 돈 갖다 쓰다가 지금 저렇게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위세를 내세워가지고 본인이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이처럼 하다가 지금 또 저 사달이 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돈 오늘 오전에 돈 들어왔다는데 내가 확인까지 다 했는데 왜 돈 안 주니? 이러면서 지금 빚쟁이처럼 좀 돈을 달라고 해요. 실제로 선관위 돈을 달라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네, 소리거든요. 네. 저 얘기가. 네,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선거를 저도 치러봤지만 우리가 할 말이 안 되는 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선거를 저도 치러보고 이런저런 회계 처리도 해봤지만요. 그 미리 제가 만약에 저기 말대로 뭐 제가 선거 마케팅 비용이다 하면요. 그 사전에 정산이 다 돼요. 네. 추후에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게 1원 하나 틀리면요.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회계 책임자가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근데 회계 책임자도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게 김영선의 선거 보전 비용인데 예. 왜 그 이모 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내가 선거 보전 비용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는데 왜 안 내놓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자신감 거기에 대해 쩔쩔매고 있는 상대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2022년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저 사람들이 아마 자격증을 쓴 게 4월 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2월 말 뭐 3월 초 뭐 아니 4월 말에 말? 이제 저 뭡니까 이 자격증을 썼고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은 2021년 11월부터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돈을 계속 넣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혹시 못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특정 시점에 자격증을 썼는데 지금까지는 그 자격증이 6천만 원에서 도합 1억 2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 자격증을 실제 썼던 게요. 8,400만 원, 1억 4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 실제로 6천만 원 빌려주고 6천만 원 돌려받았다라고 했냐면 돌려받은 돈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 자용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용증을 없앴다는 거예요. 없앴답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미래한국 연구소랑 상관없고 저거 공천 대가 나 모른다고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냐 자기네끼리. 네.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게 돈 서로 차용증까지 주고받았는데 그게 무슨 공천 대가냐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차용증은 이미 다 없었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 당사자들이 우리 차용증 없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럼 차용증 얼마짜리였어요? 물어보니까 6천이었는데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루 이틀 뒤에 좀 정리를 해서 정말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할 건데요. 저 그- 얘기는 7월 29일 날 사실 저 통화예요. 저 통화가 네, 예, 7월 29일 날 아마 돈이 선관위에서 내려왔나 봐요. 돈이 나왔으니까 7월 예. 말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예. 드렸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차용증을 갑자기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쓰고 난 뒤에 명태균 대표가 그 쓰고 나왔던 미래한국 연구소 김 소장에게 왜 차용증을 쓰고 왔느냐고 엄청나게 꾸지람을 하면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신과 함께 다니던 운전을 해줬던 지인 또는 운전기사에게 그 차용증을 다시 받아오라고 받아오라고 회수하라고. 그러고 받아오라고 고령으로 대구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차용증을 썼던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아요. 그 내용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은 좀 공개를 하기가 어렵고요.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어쨌든 차용증은 1억 2천 도합 1억 2천이 아니라 총 2억 2,700 정도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고요. 저 차용증도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모 씨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먼저 낌새를 차린 거예요.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공천 못 것 같다. 받을 게 예. 뻔 이상하게 이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모 씨가 먼저 차용증을 냈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해달라. 그러고 나니까 그걸 보던 배모 씨가 네. 나도 써줘라. 네. 이래가지고 지금 차용증이 2개가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줬던 더 많이 줬던. 예. 1억 그러지 1억 않겠습니까? 4천 1억 네. 4천 1억 4,300입니다. 1억 네네. 4,300을 썼던 사람이 이제 했는데 좀 전에 보여줬던 이모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이모 씨의 목소리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더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왜 그 결산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거든요. 어제 다 지급되었다 하네요. 내 얼창구 순간에 보니까 어느 후보하길래 내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내 얼창구 하니까 오전에 지급됐다 하네요. 다 나갔답니다. 내 얼창구 순간에 알아봤어요. 전부 다. 더 우사 당하기지 말고 사람 바보로 만들. 그런데 그래 지금 선관위에서는 오전 중에 나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금 오늘도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세요. 30분 안에요. 네. 좋습니다. 5시까지는 해주세요. 네, 오늘도 4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안 주냐? 5시까지 5시까지 꼭 줘라. 예, 그래서 6천만 송금을 이제 해주는데요. 3천씩 아마 송금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까 이분이 이제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네. 뒤에 약간 행사장 같은 분위기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행사장이 어디예요? 어디냐면요. 네. 민주평통 대구 모구 구청에 지금 이제 지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에 지회장을 하려면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게 대단한 이게 자리입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전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저렇게 돈 달라고 한 사람이 솔직히 더 많은 돈을 줬는데 조금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8천 얼마를 줬는데 저분은 사실 3천만 원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퉁치고 넘어갔을까? 뭔가 좀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민주평통 대구에 있는 여러 구청의 구 산하의 지회장 자리를 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김영선 의원에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 올라간 분 그리고 저걸 만들어준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왜 민주평통 대구 특정 구의 지회장이 됐는지 이거 보면 8,400만 원을 주고 6천만 원 돌려받았는데 2,400만 원이 뭐냐? 결국 저 자리와 바꿔먹었는데 뭐 선출직이 아니어서 임명직이라고 하기에는 좀 봉사단체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 사실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 중요한 거. 배모 씨. 네. 배모 씨가 돈을 1억 4,3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주고 난 뒤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본인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요. 이런 것들을 본인 육성으로 직접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자 배모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를 그렇게 골병 들려놓고 나는 내 인생의 파탄을 그 돈을 한두 번 그거만 아니고 그 때문에 또 경선까지 나가서 돈을 몇 억씩 쏘아 버텼잖아. 내가 당했는 것도 김영세 입에서 그 사람 괜찮다고 해가 그두 사람이 싸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어? 아 제가 지금 제가 카메라 돌아오기 전에 뭐 이야기하는 게 잠깐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별 저 얘기 통화 아니었습니다. 저 통화는 24년 4월 2일자 통화죠. 4월 2일자 통화입니까? 네, 4월 2일자 그러면 통화. 4월 2일자 통화면 아마도 그 자격증을 쓰기 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저 내용을 보면 네. 자 인생이 파탄이 났다. 경선에서 탈락. 경선에서 몇억 원의 돈을 썼다. 1억 뭐 4천만 원에서. 그거 말고도 또 몇 말고는, 억을 더 예, 썼다는 왜냐면 거예요. 1억, 하면서. 1억 4천은 그냥 공천 현금을 대가를 낸 원래 거고. 처음에 준 거고 경선. 본인이 경선까지 가서 경선에서 쓴 돈이 훨씬 더 그렇죠, 많다. 맞죠, 그러니까 맞죠. 오히려 이모 씨는 컷오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8천원만 준 걸로 끝이 났는데 네. 이 배모 씨는 1억 4천 얼마도 주고 그 이후에 경선 비용도 쓰고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봤잖아요. 알죠. 어떻게 어때요, 솔직히? 아니 당연히 그러면 생돈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렇죠. 심지어 이제 뭐 경선이야 당연히 우리가 룰이 있고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야 뭐 나의 판단인 건데 이 1억 4,300 정도는 이뭐 현금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1억 4천 현금을 줬었던 이유는 뭐 경선에서 이겼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경선은 안 치르고 공천이 되길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안 되고 돈을 돈대로 쓰고 하니까 인생 파탄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저런 방식으로 그러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2024년도 대한민국 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저런 방식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 번 이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걱정 없다 공천은 확정적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서 이제 들었고요. 문제는 저 돈이 1억 2천이 2억 2천 7백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지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비용으로 다 비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사실 돈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이 미래항공연구소와 강혜경 씨 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하고 막 여러 번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돈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에 대해서 강혜경 씨하고 막 의논을 합니다. 네. 내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 왜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저 생각을 하지? 김영선 의원은 자기 선거도 자기 돈으로 안 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내가 사실은 욕을 하고 싶은데 본인 선거도 본인 돈으로 안 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그 선거 비용으로 썼던 그 미래항공연구소의 그 채무 P&R에 줘야 되는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저들이 저렇게 돈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돈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전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총선 대선 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제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 돈이 자 뇌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조국 대표가 했던 이야기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났습니다. 임시현 소장. 네. 김영선 의원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예. 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엄청 당황하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본인이 김영선 의원이고 돈을 받아서 직접 써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아니 원래 이제 자산 많으신 분이니까 예. 내 돈으로 충당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하면요. 돈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돈 쓰기 싫고 뭐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좀 충족시켜서 내가 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이고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작전 지시를 하죠. 너희들이 조사를 받을 때 또는 지금 현재 이모 씨와 배모 씨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자 조사받으러 갈 때 사전에 직접 올라가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육성 녹음은 김영선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혜경 씨가 같이 올라가 저기 하고
이를 좀 만나서 거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하지 말고 녹음할지도 모른다고 만나서 혜경 씨가 그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그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자,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되게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제 강혜경 지금 공익 제보자가 네. 직접 가서 아까 거론됐던 배 씨와 이 씨를 만나서 설명을 좀 잘해주면 좋겠다. 왜? 좋겠다. 이제 이거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달래라는 말도 매우 중요. 게다가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예. 해달래. 이렇게 해달래라고 야. 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걸까요? 저 자, 상황에서? 이제 이 누가 해달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 내피셜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해야죠. 내피셜로 해주세요. 먼저 네. 저렇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조작과 왜곡의 지시를 하다는 것은 일단 증거로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저게 예. 김영선 전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을 바꾸면서 자기 목소리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본인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네. 실제 그 사람은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게다가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명이 나온 게 없는데 본인이 육성으로 나온 그동안의 녹취 내용은 일관적입니다. 저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혹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뭐 좋은 말로 저런 말을 강혜경 씨에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명태균 혼자 난리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김영선의 공천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동안에 명태균이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는 사실이었다. 강혜경이 주장했던 그 말하고 딱 맞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저걸 하라고 해. 자, 한 번만 더 지금 우리 저 육성으로 직접 김영선 의원이 했던 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혜경 씨가 같이 저기 하고 이를 좀 만나서 거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화하지 말고 녹음할지도 모른다고 만나서 혜경 씨가 그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그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자, 또 가서 하나 있네. 해달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워딩이 아니네요. 김영선 의원이 계속 녹음할지도 모른다고라고 한 거 누군가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달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누군가 지시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탁인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네. 그 해달래라고 했던 데를 제가 두 군데를 지목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선관입니다. 네. 자, 다른 녹취도 보면 선관위나 이런 쪽과 이미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리바이를 맞춰서 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해당 선관위일 수도 있고 선관위 출신일 수도 있고 선거 관련된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해달래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찰과 검찰입니다. 이쪽에도 이런 사건이 이제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미 사선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자, 이 돈은 6천만 원만 받고 차용증 써서 돌려받았다. 자, 빌렸고 돌려준 상황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화로 하지 말고 녹음이 될지 모르니까 직접 올라가서 한 사람과 동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소장입니다. 김 김 소장과 강혜경 공익 제보자가 함께 올라가서 설명을 해줘라라고 이제 했던 것인데 공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달래라고 했던 그 부분은 자 누가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데도 선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작업을 다 해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서 절대로 선관이나 검찰을 오해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달래라고 했다는 것은 처리 가능하니 이런 방식으로 진술을 해서 정리하라고 지시를 알려주고 조작을 하고 사실은 증거를 인멸하고 네. 그런 상황이죠. 위증 교사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해서 김영선 녹음이 의원이 걱정돼서 그러면. 지금 김영선 의원이 범죄를 그리고 자기가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변호사인데. 지금 압수수색을 갔는데 사람이 없었고요. 압수수색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쓰던 사무실과 본인이 살았던 집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당사자 소환 조사를 하려니까 지금 어떻게 뭐 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완전히 잠적한 상태라고 하는데 자 저런 상황을 보면 지금은 누가 해결할 것이냐. 명태균도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이실직고해야지만 김영선 의원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그럼요. 있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네.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자동 생성되는 휴대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화기 기능을 자동 가지고 메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하래요라고 조언했던 그 사람 말대로 묻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실은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노희 변호사님 지금 슈퍼챗이 하나 와 있는데요.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한문인데 야촌미해시입니다. 일본 말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노희 변호사님. 네. 노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사 어머니 큰딸입니다.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고 많이 입원하고 21일 퇴원하고 이제까지 안 본 노희 변호사님 채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노희 변호사님,께 직접 인사하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나 걱정하고 있어요.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알아요. 우리 대표님도 잘 알아요. 그렇습니까? 이분 노영희 디너쇼 할 때부터 아, 계속해서 그렇습니까? 계속 보내주신 그 일본에 계시는 예. 미사 씨예요. 미사 씨, 예. 예. 그래서 지금 따님이 어머니가 지금 무릎도 아프고 지금 다 아프셔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인데 우리 채널 스픽스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방송 봐주시면서 슈퍼챗을 맨날 볼 때마다 쏘시던 분이에요. 사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 보였는데 쏴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고 말고, 예. 그러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계속 정말 노희 변호사 디너쇼 할 때 같으면 한 5만 10만 때부터 그럼요. 지금 100만이 될 예, 때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노무라 또는 상이랍니다. 아 노무라 상님 노무라 예, 고맙습니다. 미사님. 예. 네, 네. 그리고 정말로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40개 정도 눌러놨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쾌유를 기원하는 그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자 이분이 글 올려주셨는데에 네. 대해서 엄지척으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 압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건강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와 김근영님 이어받기로 릴레이. 어이고. 이어받기로 릴레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스픽스를 스펙스라고 해주셨는데 차라리 저희들 오늘부터 프로 스펙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펙스 하겠습니다. 네. 김건영님 감사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쾌유를 기원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건영님, 자 마음 하나님도 고맙고요. 미사송님도 오늘 들어오셨군요. 수구렛 뉴스님 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안테나님 쾌유 기원하고 있고 최명수님, 기본정책 탱커님, 사카줄루님 고맙습니다. 자 백송님 이게 나라냐 주범성님 고맙고요. 혹시 야. 좋아요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13,000분이 넘네요. 아이고 벌써 그렇게 왔습니까? 네. 13,000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놀랍네요. 임 소장님 네. 출연하니까 확 많이 맞습니다. 와서 더 아유,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 그냥 숟가락 얹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면 계속 올려주시고요. 중간 광고 잠깐 보고요. 더 큰 내용, 더 자 중요한 명태균이 거. 얘기했던 것 그리고 오늘 노정면 의원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저희들과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면 야 이게 정말로 큰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느끼실 텐데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 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이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지금 광고 잠깐 봤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보셨고요. 경성한우 여러분들 대구에 계시면 경성한우 꼭 좀 이용해 주시고요. 서울에 계시거나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터넷 교체할 때가 되면 인터넷 비교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 옆으로 나가고 있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젊은 금융 전문가들이 더 착한 보험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가끔 어떤 보험 들었을 때 까먹을 때도 있고 또는 보험가입 상담받을 때 혜택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데 막상 집에 와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많았죠. 어떤 보험 내가 가지고 있던 직접 상담 한번 해보십시오. 더 낮은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언제라도 상담해 드리는 더 착한 보험입니다. 1644-123-6012-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더 착한 보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12,000분이 아직 들어와 계시고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역시 스픽스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700만 원의 돈을 공천의 대가로 건네주었다. 돌려준 것은 1억 2천이다. 그래서 남은 돈은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다 쓰였다. 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던 노정면 의원과 짧게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자금이 이상하게 투입됐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돼 가고 있는 거, 거의 뭐 사실상 확인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런 뒷돈이 투입이 돼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 명태균 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 윤석열 후보의 불법도 함께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 규명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벌써 수사가 이루어진 지 1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또 어제 그 강혜경 씨 등에 대한 이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지금 조사 내용이 너무 더딥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미 뒷돈이 형성돼서 그 부당한 여론조사에 투입되고 그것의 수혜를 윤석열 후보가 봤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기초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규명을 조금 더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완벽하게 다 입수가 돼서 분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하고 의미를 평가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수사기관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강혜경 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수사기관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 공천 대가 문제는 좀 일단 제쳐놓고 돈이 이제 오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미진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의견을 얘기했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더 여러분들께 공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고 이 돈의 목적이 뭐냐? 대선 면밀조사,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조사할 것이다 라는 그 작업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돈 2억 2,700만 원을 13차례에 걸쳐서 자, 전문 용어로 수발이를 했습니다. 자, 수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해놓고요. 자,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명태균 씨한테 전화 받았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54초. 자, 이제 장면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A씨, B씨, C씨, 그중에 두 사람이 아까 밝혔던 이 씨와 배 씨인데요. 자, 저희들이 귀한 녹음 하나를 약간의 목소리 변조는 있지만 밀양국연구소 김땡땡 소장이 자, 돈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 내용 한번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라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그거
뭐 몇몇 조사인가 그거 돌린 다음에 그거 하면서 전화 받았다. 그래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길래 그럼 뭐라고 써주냐? 내가 뭐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왜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차용증 안 써달라 해가지고 써줬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강혜경한테 이제 사무실 왔을 때 영채민이가 막 온갖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러 보냈다고. 근데 그 모 씨가 서울에 대선 때 명태균하고 항상 같이 수행하고 운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야.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갑자기 노영 변호사가 발언하고 나서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요. 미사님이 아까 그분이에요. 미사님이 네, 이렇게 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상에 10만 원이나. 예.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아지트님께서도 분들, 꼬리 네. 잡아요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정책 이재명 정권 대동세상님께서도 슈퍼챗 2만 원 보내주셨고요. 박바다님께서도 또 슈퍼챗 귀하게 보내주셨는데 잘 쓰고 마음이님, 또 마음이님 그거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네. 자 고맙고요. 저도 이제 이게 듣다 보니까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사투리라서 이렇게 말도 빨라서 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보면 그 내용에서는 뭐 면밀하게 해라, 공천 대가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 차용증 회수하라 이런 거는 들리긴 합니다. 네. 그 흐름은요. 자 경상도 말이 알아듣기가 상당히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잘 못 어렵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기도 한 게 있고 또 우리 음성 변조를 변조도 당사자 있고. 네. 목소리를 허락받아서 이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조를 했는데요. 그때 조금 전에 설명을 들려드렸던 해주죠. 그 내용 여러분 자 공부라고 생각하고 잠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명태균 대표한테 전화 받았다. 뭐 오늘부터 여론조사 그거 뭐 몇몇 조사인가 그거 돌린 다음에 그거 하면서 전화 받았다. 그래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길래 그럼 뭐라고 써주냐? 내가 뭐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왜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차용증 안 써달라 해가지고 써줬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강혜경한테 이제 사무실 왔을 때 영채민이가 막 온갖 그걸 써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그 차용증을 해소하러 보냈다고. 근데 그 모 씨가 서울에 대선 때 명태균하고 항상 같이 수행하고 운전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예. 안 그래도 명태균 대표가 면밀 조사 돌릴 때 필요한 돈이라고 전화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배모 씨와 이모 씨가 이제 하는 말이겠죠. 네. 그러면서 공천 하지만 차용증 좀 써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라고 그래서 이 김 소장이 물어봅니다. 공천 대가라고 써줄까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사무실 운영비라고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라고 즉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비라고 차용증에 그 내용을 써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명태균 씨한테 이제 그걸 주니 이제 물론 강혜경한테 이제 전달해서 줬겠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그거를 왜 써줬냐고 화를 내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후에 모 씨를 보내서 차용증을 회수하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모 씨가 누구냐, 즉 보내서 차용증을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김 부장이. 네. 그 사람은 바로 서울에 대선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그때 왔다 갔다 했을 때 뭐 비행기표를 뭐 어쩌고 하면서 안 간대 했던 바로 그 기사로 운전해 줬던 바로 그 사람. 일주일에 3, 4회 정도 아크로비스타에 김모 씨. 출입을 했던 여기에 그분도 함께 김모 갔던 씨예요. 그분도 네. 김모 씨 맞습니다. 네네, 그분도 김모 씨인데 그분한테 가서 차용증을 회수해 오라고 했다. 이제 요 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는 거죠. 회수를 못했. 못했죠. 왜냐하면 써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겠다는 이제 생각이 아. 생겼고 그걸 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차용증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을 하고 그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정상적인 차용 관계다. 그런데 현금으로 2억 2,700을 준다. 뒤늦게 차용증을 썼다. 차용증을 다시 받으러 가서 반환하라. 그런데 당사자가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임채원 소장님 추악한 싸움을 본 적이 있냐고 공천 대가로 줬는데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격증을 쓰고 실제 공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 안 준다고 전화해서 오늘 선관위에 돈 나오는 거 다 알았다. 빨리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행태가 국민의힘 안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직접 일어났다라는 게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관건 선거가 있었어요. 아주 과거에는요. 근데 정화가 되면서 매우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비용 하나하나도 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선관위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임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2022년 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이게. 2022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그것도 그 당시에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약간 레임덕 전조 증상이 오니까 밝혀진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판을 너무 더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 공천이란 대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매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제되고 뭔가 금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공천받아서 의원이나 무슨 선출직이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퇴행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라는 분이 관여가 됐고 또 그 이면에는 대통령 부부가 관여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인 것이죠. 그리고 네. 이 과정에서 이런 금전적인 어떠한 비용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뭔가 흘러갔다면 이거는 전 국정농단보다 어떻게 국정농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 댓글에 명태균 씨가 운전하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네네. 근데 운전해주신 분은 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네. 대선 때 주로 집중적으로 운전해주신 분은 김모 씨 이제 그분인 것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해줬던 사람은 뭐 황모 씨도 있고 김모 씨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취재했던 그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데 무려 2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그것도 현찰로 주면 그 현찰의 출처는 또 어디냐? 요즘 금융실명제에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질 텐데 이것을 거래하고 돌려주는 것은 또 선거비용 보전으로 충당을 했다. 당사자는 숨고 없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소설을 쓰더라도 정말로 책 10권을 쓸만한 내용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장성철 소장과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네. 여쭤봤어요. 야, 실제로 국민의힘은 요즘도 이렇게 하면서 돈질하고 공천받고 하느냐?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02년도에 차떼기 정당 할 때하고 지금 네네.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박진영 평론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박 교수는 이게 바로 차떼기 정당이네. 차떼기네 지금 2022년도에 말이 되느냐. 이 돈을 현금으로 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면 거기만 있느냐 아니면 명태균이 다른 데도 했느냐. 타 지역도 비슷하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고요. 또 뭐 기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좀 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 문제가 돼서 지금 사기죄를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여러 명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검찰의 수사 과정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요.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최초로 공개했던 그저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한종인 검색했죠. 신문에서도 인용 보도했고 했던 그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허경영과 명태균이 다정하게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거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김병준 PD 잠깐만 올려봐 주십시오. 자, 이 사진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라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제 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일보가. 뭐 네. 그래서 저희들은 조선일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한종이 신문에서 저 내용을 인용 보도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오늘 또 다른 인물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여성분. 뒤에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 알아맞혀야 앞에 자 허경영 그리고 명태균. 명태균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임채원 소장께 질문드리는데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네.
혹시 여기에 댓글로 글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 사진을 보고 양말이 뒤에 줄무늬 양말을 신고 있고 회색 계통의 패딩을 입고 있는 저분이 누군지 여러분 이름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 많이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슬리퍼 신는 분도 야. 살짝 보이네요. 오른쪽에 슬리퍼. 자, 오른쪽 슬리퍼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왼쪽에. 우리는 저 패딩이 누군지만 안다. 이야, 정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답이 아, 막 너무너무 올라와요. 대단하십니다. 나 입으로 튀어나올 뻔한 말을 바로 댓글로 그분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네, 저 네. 자리에 동행을 했고요. 네. 어떻게 허경영과 명태균이 만났는지에 대한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늘궁이라는 고양시 바로 옆에 있는 양주군 뭐 거기에 있던데 그쪽에서 잠도 자주 잤고요. 또 실제로 호영호제 했다고 호영호제 하는데요. 여러분 뭐 좀 기분 좋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취재했던 내용 하겠습니다. 허경영은 어느 별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임시훈 소장? 안드로메다로부터 왔습니다. 저분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화답을 네.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는데 화답을 명태균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 명태균은 어디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자, 그렇게 전화하면 자,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형님, 저는 어디에서 온 명태균입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거기 가서 만난다는 정언을 두 분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안드로메다보다는 약간 낮은 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형님이라고 하니까. 자, 명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명왕성. 명왕성. 맞습니다. 자, 명왕성에서 온 명태균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조금 전에 야, 박윤근님 명왕성. 맞췄습니까? 네, 명왕성 많이 자, 나오네요. 화성, 화성도 자, 나오고. 디프로테타 이렇게 은하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먹혀들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김모 씨 여성분은 왜 다 김씨네? 왜 저기 지금 저기 같이 간 거예요? 자, 무슨 말이 들어간 거야? 명태균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뭐 대표입니까 총재입니까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명태균 혼자 가면 명태균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래서 고향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영선을 대동해서 가서 와. 내가 실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저 자리에 갔고요. 그럼 김영선 의원이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구 아니에요? 도구 이른바.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1박 2일로 그 일종의 무슨 세미나처럼 가서 지난번에 산업단지 유치 확정을 짓고 나서 제주도에 가거든요. 그때도 김영선 의원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거의 숨어 있고 가장 중심의 자리에 명태균 대표가 앉아 있었죠. 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 있고요. 저 사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태균 대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허경영과 만나는 장면을 창원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심지어 전직 시의원까지 함께 가서 저기에서 잠도 자고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하나 더 공개하는 것은 저 과정을 통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국가혁명당으로부터 대선과 관련된 또 ARS 홍보까지 하는데요. 그것도 다음에 자료를 확보한 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자, 저런 과정을 거쳐서 모았던 돈으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전반적인 과정의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당선까지 시키고 그 대가를 김영선 공천으로 바꿔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았다는 내용 여러분 대가가 있다는 것은 어제 그제 계속 방송에서 녹음을 공개해 드렸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좀 빠진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그것부터 뭐냐면 얘기해보죠.
명태균이 윤석열 측에게 계속 여론조사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뒤에 비용은 3억 6천 정도라고 명세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윤석열에게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하고 받으러 갔어요. 김영선 씨의 공천을 주고 난 뒤 그 뒤는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난 뒤는 단 한 번도 명태균 씨가 돈 달라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얘기 안 합니다. 빚 있죠. 예, 그 그 빚이- 빚을 면제받은 그 자체가 뇌물입니다. 자, 면제받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된다. 뇌물로 인정되면 특가법상 저 금액이 3억 7,500만 원, 3억 6천 이 돈은 무기징역까지 취해질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저게 정치적 공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법리증을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거를 어떻게 그냥 뭐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공세한다 이렇게 사실은 폄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요, 직접적으로 뭔가 뭐 돈을 주거나 뭐 재물을 그대로 주는 것도 사실은 뇌물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지 않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뭔가를 좀 해주거나 이런 것도 다 뇌물이거든요. 예컨대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채무를 면제해 준 거잖아요. 뭐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그쪽에서는 채무가 아니었다. 니네 맘대로 그냥 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왜 채무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어제도 계속 말했지만 선관위에서는 한두 번이야 뭐 그런 말을 통할 수 있겠지만 81번이나 가지고 가는 거. 게다가 매일매일 가서 뭐 보고도 했다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해서 간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지금 조국 대표 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조국 대표가 저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특검이 시작되면 네. 저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저는 뭐 꼭 누군가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그 누가 됐더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실제로 여론조사의 그런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이건 그냥 너무나도 엄중하게 선거법 관련해서 뇌물 등등 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선거법에 관련한 이렇게 돈이 오고 가는 행위는 매우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른바 무형의 이익 같은 것도 뇌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 캠프에서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나의 선거와 관련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자원봉사 이외에요. 그것도 약간 뇌물로 보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무슨 난로를 갖고 오셨거든요. 추울 때. 그것도 제가 받으면은 이 선거법상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데 특히나 대선이라는 그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본인을 위해서 어쩌면 윤석열 자신을 위해서 여론 형성도 하고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대단한 중요한 정보인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3억 7천 정도를 매일 받았다 거의. 그리고 심지어 그 깜깜이 기간에 하루에 2번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뇌물 혐의죠. 자, 용산에서 이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받은 적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하거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나는 대선 전에 관계를 끊었다. 하지만 집사람은 달래려고 한 것 같다. 아니 지금 답이 그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나온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무엇을 달래려고 했는가, 왜 달랬어야만 하는가 왜 이게 항상 달랩니까? 끊임없는 의문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81번의 여론조사와 3억 7천 뭐 500만 원, 520만 원 그 돈과 관련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해 보는 거죠. 돈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요. 경남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는 명태균과 지금 현재 박완수 경남도지사 간에도 이상한 소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런 사설을 썼는데요. 자 현직 박완수 지사 역시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피해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두 사람 사이에 5천만 원이라는 검정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이제는 박 지사 스스로 해명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곳곳에 돈 문제가 터지는데요.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기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 찍어서 보관하던 것을 제보해 줬습니다. 곳곳에서 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박완수 도지사가 관련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특히나 노영 변호사가 이번에 국정감사 나갔을 때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경남 도지사 도청에서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사실이죠. 네네. 저한테 정확하게 말하기로는 일단 그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내지는 뭐 그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에서 시점이 맞지 않는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시점은 본인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던 그런 시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정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잠깐 봤던 그 언론사의 사설 제목은 언론사가 이름을 저희들이 밝히면 이미 내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명예훼손이 될까 싶어서 언론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에 달린 일부 정치인 운명의 시간이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자, 박완수 경남지사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5천만 원이 의문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자, 여론조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저희들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김건희 여사와 회동을 할 때 국회에 있던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공천 전에 급히 아크로비스타로 달려갔다라는 이야기는 강혜경 씨도 명태균 씨도 아닌 제3자로부터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총선 직전에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는 것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누구도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윤한홍 당시 친윤 중에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접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소설은 아닐 것이다. 당사자가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돈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고 이것은 돈과 관련된 사건 수사,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하고 심지어 여론까지 왜곡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되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특검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이제 점점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때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났을 때 대통령하고 독대했다. 그때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까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일에 지금 모두가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하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터져 나오면서 마치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놀아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흘러가게 되면 이 사건은 그냥 명태균 혼자의 무슨 코미디처럼 지금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근데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끔 만든 그 무슨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커다란 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는가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담이든 진담이든 지금 이런 희한한 일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현재 집권 세력 윤석열 정권 출범 이전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산단 유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비리 여전히 덮여 있습니다. 돈은 또 어디에서 왔고 누가 썼고 지금 현재 그 돈이 어디로 최종 종착역이었는지 검찰이 밝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그 본질보다는 하도 희한한 일을 많이 벌려놨으니 그 이야기 듣기도 벅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안드로메다, 명왕성, 그리고 수조물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자, 지금 대한민국 이래서는 큰일 났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정신 이상한 사람 꽤 있더라. 전지선님 말씀. 그리고 범죄 듣기 위해 정말로 이런 식으로 달래느냐라는 SY님, 김베로니카의 말씀. 자, 박정호님, 김건희 여사가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셔서 오늘도 방송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들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오늘 이 방송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보 자막이 나갔는데요. 경남 특히 창원에서 오늘도 제보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의견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내일도 여러분들 제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신 민생경제연구소 임시현 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펄펄 끓게 만드는 노영희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이 시간까지 정말로 열렬하게 우리 방송을 봐주고 계신 14,000명의 동시 접속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스픽스를 매일같이 봐주시는 130만 조회를 계속 만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이고 이름도 잘 안 나옵니다. 베트남, 뭐 독일, 이런 여러 국가에서 방송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필리핀에서도 어제 댓글 왔던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진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역전하면 다 같이 용사들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